오늘 일본에서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계속 규모 5 이상의 대형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명한 화산폭발 섬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기상청이 화산 폭발이 아니다라는 긴급 발표문을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에 지진 전문가들도 심상치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경 가고시마현의 도카라열도 부근에서 최대 진도 5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이며 규모는 5.1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가고시마현 도카라제도의 나카노시마와 도시마무라에서 큰 흔들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지진경보를 발령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시 수업 중이었던 학교의 학생들은 화산 폭발로 오해하고 기겁을 하며 대피를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스와노세지마는 위험한 화산이 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상청이 화산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다케 분화구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면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7개 섬의 도시마 마을에는 651명이 살고 있습니다. 나카노시마는 142명으로 가장 많고 스와노세지마에도 80여 명이 살고 있어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도카라 제도 인근 해역은 지진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위험한 지역이다. 과거 대형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앞으로 강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화산 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층의 미끄러짐에 의한 판경계형 지진이다.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명심해서 목숨을 먼저 지켜야 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런 대형 지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시가와현 스즈시에서 진도 6강이 관측된 지진이 발생한 후 연일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진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5일 지진 발생 시에는 도야마현에서도 최대 진도 4가 관측이 되었는데 이는 약 3년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6일 새벽에는 아오모리현 앞바다를 진원지로 하는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고 11일 새벽에는 지바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낮에는 가고시마현 토카라 열도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밤 10시 33분에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일에는 21시 45분경에 에이메현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고시마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전역에서 대형 지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5일 이시가와현 노토반도의 지진을 시작으로 연일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진 전문가들은 지진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야마 대학의 케니치 교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각 지역의 지각 변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각 지진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노토지방의 지진이 다른 지역의 지진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일본 전역의 지각이 모두 위험하다는 결론이다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케니치 교수는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오전 4시 16분경 지바현에서 발생한 진도 5 이상의 지진은 수도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도쿄 중심부와 요코하마까지 진도 4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도쿄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진에 비하면 특이한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하고 도쿄 23구를 포함한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지진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11일 오전 11시 21분에는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 도쿄에서도 최대 진도 3 이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지바현의 북서부는 도쿄 수도권에서 지진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수도권의 지진둥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바현의 보소반도를 중심으로 북서부뿐 아니라 남부까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바현 남부의 지하는 북아메리카판과 필리핀해판, 태평양판이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에 발생한 규모 5.2 이후 11년 만입니다. 오전 1시에는 남태평양의 통가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가 깊은 바다속이었기 때문에 쓰나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퉁가 지진은 불의 고리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일본에게는 공포스러운 소식인데 바로 지바현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현재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내륙 지진이 위험하다. 판의 뒤틀림이 큰 흔들림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노 가쿠인 대학의 시마무라 히데키 교수는 규모가 커지면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내륙 지진의 하나가 됩니다.
판의 뒤틀림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규모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으며 큰 떨림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도쿄 수도권의 동쪽에서 발생했지만 진원지가 약간 서쪽으로 이동할 것 같다. 거기가 바로 도쿄 23구의 아랫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1월에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동쪽이나 서쪽 어느 쪽에서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한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에 다른 한쪽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100배 이상 높아졌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는 관동대 지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인들의 공포가 극도로 심각한 때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피훈련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 항상 대피해야 하는지 생각 좀 해보자라고 공포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역사로부터 배우는 재해대책이라는 세미나를 열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관동대 지진은 일본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동대 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32초에 발생했습니다. 도쿄도를 중심으로 이바라키현, 지바현, 가나가와현까지 넓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사망자와 행불자는 15만 명, 이재민 350만 명이 넘는 등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1조선인들이 일본 경찰이 퍼뜨린 유언비어와 자경단 조직으로 6천여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젊고 소중한 인재였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희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피해를 전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정리한 특설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해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동대 학살에 대한 언급도 없고 철저하게 사실을 숨기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100년 전의 관동대 지진을 기억해서 앞으로 다가올 거대 지진을 잘 피하자라는 홍보뿐입니다. 언론들도 특설 사이트를 방문해서 당시 비극을 통해 앞으로의 지진이나 쓰나미 대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고 또 다가올 그날을 미리 대비하자라고 제목으로 뽑을 정도입니다. 당시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손떼어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으니 방문해서 다시 한번 더 보라고 홍보까지 합니다. 흑백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컬러와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생생하게 당시의 비참함을 간접 실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일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바로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대피훈련을 꾸준히 하는 이유도 몸이 바로 반응해서 튀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언론과 지진 전문가들은 관동대 지진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이라도 관동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대형 지진 소식에 불안한 일본입니다. 오늘 밤일지 내일 새벽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말대로 무조건 목숨만 생각하고 냅다 달려야 합니다. 달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